네, 안녕하세요.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는 LG CNS CX 디자인팀의 강현신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객 경험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고객과 이 서비스가 만나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을 저희는 고객 경험이라고 하죠. 이 고객 경험이 왜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서비스를 만나는 터치포인트가 현재 구축하고자 하는 채널 하나만이 아닙니다.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검색 포털, SNS 채널, 그리고 대표 사이트, 모바일 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에서 우리 서비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채널에서 어떤 경험을 주는 것이 고객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객 여정 전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객 여정 전체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가입하기 전에 고객을 유도하는 채널일지, 실제 구매나 서비스 가입이 일어나는 채널일지, 아니면 가입 이후에 지속적인 고객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채널일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줘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전체적인 고객 경험을 심리스한 관점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량적인 방법은 많은 고객들이 남긴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것이고, 정성적인 부분은 실제 고객을 만나 그들의 페인 포인트와 그들의 감정,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고객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보통은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고객 여정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뎁스 있게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DT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 전체 플로우에서 실제 그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차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즉, 신기술이라고 해서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다섯 번째는 기존의 온라인 채널이 기존까지는 비즈니스의 보조적인 역할을 좀 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디지털 채널의 고객 경험을 UX 전문가가 모두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UX 담당자, 그리고 업무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기술 전문가들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번의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걸 통해서 고객 경험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저희의 고객들은 이 서비스 외부에서 다양하게 많은 변화되는 서비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도중에 트렌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한 번의 경험으로, 프로젝트로 고객 경험을 완성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가장 핵심적인 페인 포인트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발전을 통해서 이제 고객 경험이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는 전체 풀 사이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서비스의 변화 방향과 컨셉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저희가 CX, UX 컨설팅이라고 하는데요. LG CNS의 컨설팅 방법론은 고객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 이를 통해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를 정의하는 인사이트,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아이데이션, 마지막으로 이런 도출된 아이데이션을 프로토타이핑해서 실제 고객 경험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하는 이밸류에이션 단계로 진행되고 일반적인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투비의 서비스 컨셉이 정의되고 구체적인 구축 요건과 범위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디벨롭먼트 단계입니다. 보통 SI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로우별로 기획과 디자인을 하고 신기술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용 개발이 이루어지고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사이트가 오픈되게 되죠. UX 측면에서는 사용성 테스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후 서비스가 오픈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고객 경험이 잘 워킹되는지를 확인하는 운영 단계가 진행됩니다. 운영의 KPI가 세팅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성과 지표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활하지 않은 고객 경험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개선하는 단계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런 개선하는 단계에서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좀 더 정교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으로 좀 드렸는데요. 고객 경험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많이 들어본 UX. DCX 센터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UX 디자인이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폭넓은 리서치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중 핵심적인 문제들을 식별합니다. 식별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구상하고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바로 UX 디자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문제 발견의 첫걸음은 바로 사용자와 서비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관찰, 설문 및 여러 데스크 리서치와 다양한 접점에서 사용자들이 남긴 디지털 풋프린트를 통해 사용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로부터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주로 페르소나 정의와 고객 여정 분석으로 문제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UX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코호트 분석으로 사용 유형별 행태를 파악하고 고객의 서비스 여정에 수집된 데이터를 매핑하여 페인 포인트를 도출합니다. 이제 우리가 찾은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주로 아이디어의 실행, 검증을 반복하는 린 방식을 활용합니다. 먼저 서비스 과정에서 도출된 혹은 예상될 문제들의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고 빠르게 프로토타입 목업으로 구체화해봅니다. 지금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많이 반복 실행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준비한 프로토타입 목업으로 실사용자들과 검증해봅니다.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결과물의 완성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필요에 따라선 히트맵을 활용한 모니터링 결과와 몇 가지 안에 대한 A/B 테스팅, 스크롤 도달률, 페이지뷰 분석 등 정량적인 방법으로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아이디어 실행, 검증의 반복으로 결과물의 완성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그리고 UX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과정을 작은 단위로 지속 수행하여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갑니다. 고객 경험의 혁신. LG CNS DCX 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부터는 자사가 진행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고객 경험을 개선했는지,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제안을 했던 경험 디자인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나 카카오만큼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건이 아주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즉, 그거는 저희가 유료한 인터랙션이라든지 심플한 화면을 연상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 서비스의 핵심 포인트일까요? 저희 컨설팅 팀에서는 다양한 국내의 모바일 신분증 사례를 조사하고 인증서와 신분증을 경험하는 에코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부터 활용까지의 전체 경험을 전인 앱으로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구사항뿐만이 아니고 이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한 퀵 퀘스천을 찾아내게 됐죠.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필요한 순간이 아닌 여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까? 즉, 이 부분에 대한 활용성 측면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경험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기존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서비스로 유입할 건지, 그리고 관련된 다른 사업주 같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신규 면허의 발급자가 그 단계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를 제안하였고, 저희가 제안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고객이 이 서비스를 만나는 이 지점뿐만이 아니고 그 앞과 그 뒤까지 연결되는 전체 서비스의 고객 전이 맵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커머스와 관련된 글로벌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방문 판매원이 종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종이 카탈로그를 디지털 카탈로그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오프라인 방문 판매원 중심의 비즈니스를 온라인 커머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초기에 중요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커머스 사이트와 디지털 카탈로그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역할이 혼재되어서 좀 명확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지털 카탈로그를 고객들에게 어트랙티브한 제품 체험을 하게 하는 역할로 정의를 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버추얼 메이크오버라든지 AR, 동영상 콘텐츠를 접목하면서 생동감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객의 관심사와 온라인에서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큐레이션 북을 사용자들에게는 구독할 수 있게 하였고, 방문 판매원들에게는 그들만의 세일즈 툴킷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픈 이후에 50% 이상의 매출 증가가 이어졌고, 방문 판매라는 거에 낯선 MZ세대의 고객들을 새로 끌어들이는 그런 고객 창출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모바일 앱의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많은 고객 대상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에 분산되어진 고객 경험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할까? 어떻게 하면 시밀리스적으로 통합할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던 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체험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로 저희가 확대 개편했고, 여기에 고객 서비스나 렌탈까지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처음에 고객을 유입하거나 구매하거나 구매 이후의 여정까지를 모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역할을 정의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것과 차별화될 수 있을까라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의 맥락에 따라서 서비스나 제품과 이벤트를 추천해 주는 것, 그리고 구매 단계에서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구매 결정을 돕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후의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과 케어하고 또 제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구매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렌탈, 그리고 렌탈과 관련된 전문 케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 서비스, 이 브랜드와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객과의 어떤 D2C 판매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고 온라인에서의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개선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으면 이 서비스에 설정된 KPI는 잘 달성하는지, 우리가 기획한 대로 사용자들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좀 더 뎁스 있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GA360과 함께 뷰저빌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우리가 설계한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파악해 갔습니다. 뷰저블을 통하면 스크롤 도달률이나 각 화면에서 어떻게 내비게이션 하는지, 스와이프 되는 컨텐츠들이 어디까지 소비하는지 등 좀 더 구체적인 생태 분석이 가능했고요. 그걸 통해서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A/B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는 이런 상시 개선 프로세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고객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고객 경험과 관련된 초기의 컨설팅, 구축, 운영 중의 상시 개선 이런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고객 경험의 혁신이 그런 고객 채널의 어떤 새로운 변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어떤 이 서비스에서 인풋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고객을 상대하는 임직원들의 경험도 같이 혁신되어야 전체적인 고객 경험이 혁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B2C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임직원을 위한 B2E 시스템에 대해서도 UX를 최대한 사용자 경험을 최대화하려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업무 환경이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UX들을 저희가 많이 개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유형이나 본인이 맡은 역할별로 최적화된 플로우나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저는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한 전체 사이클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 드렸고요. 그리고 고객 경험의 이제 개선을 위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어떤 업무 경험도 같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서비스, 여러분의 회사에 좀 대입을 해서 성공적인 고객 경험을 위해서 우리의 고객과 우리의 서비스, 우리 회사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